안녕하세요. 역사를 교화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폭군 수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양제를 알기 전에 수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으며 수나라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호 16구 흉노, 갈, 선비, 강 5개 변방 민족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북주는 중국 남목시대 북조의 왕조입니다. 존속 기간은 557년부터 581년. 원래 국명은 주나라였으나 멸망 이후 수당 시기에는 고대 상나라 다음 국가였던 주나라와 구분하기 위하여 후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5대 십국 시대에 또다시 주나라가 생기자 그 이후에는 북주라고 불러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구려와는 처음에는 대를 받아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으며 북제와 같이 돌고래 조공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북제, 중국 남북조 시대 제나라 강태공 후손이자 강상발해고시에 의해 건국된 왕조입니다. 국호는 제이지만 남제와 구별하기 위하여 북제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양씨 가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씨는 북이초기 선비족 무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무천진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양견의 아버지 양충에 이르게 되었으며 무천진은 북의 수도 평성을 북쪽의 유연으로부터 방하는 전처기지였습니다. 부효, 동호, 선비는 같은 말을 썼다고 합니다. 동호는 고대 중국 사서에서 만주 일대에 살았던 민족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수문제상 태정도 선비족입니다. 부여, 거구로, 백제, 가야는 하나의 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야에서 출토된 동목, 흉노풍이 아니라 부여풍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학자의 말입니다. 수나라 건국. 양겐 아버지는 양충입니다. 북이가 서의 동위로 분열할 때 응운태를 따라서 서의를 건국하는 데 공헌하여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북쪽 건국된 뒤 수국공이 자기를 받았으며 568년 양충이 죽자 양견이 대장군과 수국공의 자리를 물러받게 되었습니다. 580년 선제가 죽자 양견은 섭정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무천진 군몰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양견은 겸하게 반란을 진화하여 버렸습니다. 북조 내에서 패권을 확고히 다졌으며 그의 말에 수국공에서 수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음에 선약을 받아 수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선비족의 북주 무제가 중국 정보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문제 양견은 세밀하게 준비하였고 장성을 복구하여 북쪽을 돌고래 대한 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해수와 장강을 연결하여 공업로를 확보하였으며 돌고래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하였으나 돌고래 공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돌고래 공격에 수나라는 수도가 함락되었으며 순문제 양견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돌고래 적응한다는 서약을 하고 풀어놨으나 돌고래 공료를 보내고 조공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양견은 북쪽 괴의 정권의 후략을 평화하였습니다.
호량을 전초기지로 삼고 함대를 건설하고 50만 군대를 양성하였습니다. 588년 문제는 천하민 진앙 양광 후의 수양제입니다. 총사령관으로 삼아 진나라 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다음 해 589년 동진 수도 건강을 함락하였습니다. 동진 황제 진숙보는 우물에 숨었다가 체포되어 처형당하였습니다. 후에 그 당태종이 고려를 공격하다가 패하여 영계수문에 쫓겨 체포될 찰나였습니다. 우물에 숨어서 겨우 살아나는 고사가 있습니다. (184년) 황건적이 난에서 시작되어 이초고로 분열된 그 약 405년도가 지속된 기나긴 분열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대항이치 610년 수나라 문제 양견의 대항이치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이 재편되었습니다. 문제는 즉위 후 내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국제의 제도를 참조하여 과감한 개혁을 하였습니다. 581년 새로운 율령을 발표하였으며 이 율령은 가학원 혁명을 폐지하였습니다. 개항율령은 당나라 율령에서도 답습하였다고 합니다. 관리제도를 개혁하여 체계기관으로서 상사성, 문화성, 내사성, 삼성을 두었습니다. 상사성 아래 문서행정기관인 육부를 두었으며 문제의 가장 큰 지적은 과거제 실시입니다. 폭군 양제의 지세 마달 양령이 항체가 되었으나 양령은 사치를 지킨 탓에 폐위당하였습니다. 수문제가 병이 이득하여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양광이 문제의 예첩을 건드렸습니다. 문제는 병상에서 노하여 양광을 폐위하라 하였습니다. 양광은 궁궐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병이 이독하여 죽었습니다. 후일담이지만 송나라 조광년이 병이 위중하였습니다. 장남을 불렀습니다. 장남은 이미 30에 가까운 건장한 대장부였습니다. 이미 궁궐을 장악한 동생 조광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조광윤은 천년같이 노하여 죽어버렸습니다. 양광과 조광이는 궁중고태를 일으킨 장본입니다. 수양제는 대규모 통합사업을 완성하였으며 대원한을 대폭적으로 연장하여 하북에서 강남까지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장강 이념에서 재배한 풍만쌀을 북부로 실어 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수통일 후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원활한 물자 공급을 위해 운하건설에 착공하였습니다. 605년에 건설하기 시작한 대원하는 창안, 북쪽의 탁군, 남쪽의 예항을 물길로 이었습니다. 해하, 황하, 해수, 양치강, 전당강 등 중국 5대 하천을 연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원하는 남북을 잇는 교통로 운송로만 아니라 국토통일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대원하는 양자의 유람시설이 되었습니다. 수나라는 3대 39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으면 오랜 남북조 시대를 끝내는 통일 시대를 열었습니다. 616년 양제는 세 번째로 유람을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613년 양현거의 반란으로 소각된 영주를 다시 제작하였습니다. 영주는 수양제가 탄
큰 배를 얘기한 겁니다. 살수대첩 612년 영양왕 23년에 일어났습니다. 수문제 30만 대군이 고구려 침략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구려 강희식 장군의 활약이 컸다고 합니다. 울지문덕 장군과 살수대첩, 강감찬의 기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한국사 3대 대첩을 불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산도 대첩보다 13척의 배로 133척의 예군을 격파한 명량해전이야말로 한국 3대첩의 하나로 보고 싶습니다. 한산대첩은 이순신 장군 50여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예군 70여 척과 싸웠습니다. 해볼 만한 전투였다고 생각합니다. 명량해전이야말로 고대 아테나가 페르시아 대함대를 살라미스 좁은 해협으로 유인하여 대파한 것과 비슷한 해전입니다. 양제는 아버지의 문제가 고구려 침략에 실패한 복사라도 하라는 뜻이 612년 제2차 고구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13만의 선나라군은 음력 3월 15일 요하에 도착하였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사가는 수양제가 113만 대군과 평창병까지 합하여 200만이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수군이 탁군을 따라는데 40일 걸렸습니다. 탁군은 삼국지 유비현당의 고향입니다. 수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 군대였습니다.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수나라군은 여화를 건너는 데만 60일 걸렸습니다. 여화강 하나를 건너는데 60일 걸렸으니 고구려는 여화는 최전선 방어선이었습니다. 후에 당타장에 여화를 건너고 도하 장비를 모두 소각하여 버렸습니다. 비수지입니다.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의 폐하에 여화를 다시 건너려 도망가는데 도하 장비를 모두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사로잡히기까지 있었습니다. 당태정이 우물에 숨었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였습니다. 수양제는 천시망국 대 여화를 건너 여동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수나라군은 30일 넘도록 여동성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양제는 거대한 병력을 이끌어왔습니다. 보급이 어려웠으며 요동에 계속 출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장군은 후일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침략할 때 맹인을 떨쳤습니다. 수양제는 여동상 하나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동장군과 고구려 청년 정술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양제는 전황을 타개하고자 속무수를 던졌습니다. 정예병 30만 별동들을 조직하였습니다. 우중문과 우문서를 지하에 평양성으로 직행하게 하였습니다. 수양제는 을지문덕의 장군의 치고 빠지는 작전, 귀병지계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촉한 오 장군의 한 사람이 황청웅은 한중 싸움에서 이 나라 맹장 장압을 교병지기를 써서 대파시켰습니다. 한중의 넓은 땅을 점령하여 버렸습니다. 수양제 별동들은 직공에 실패하였습니다. 후에 청태종은 임경업 장군을 피해 수도 한양으로 직공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인족이 항복을 받아냈으며 3년도 굴욕이란 것입니다.
왜 양제는 실패하였고 청태종은 성공하였는가? 깊이 연구할 문제입니다. 인조의 북방정책은 광해군과 달랐습니다. 광해군은 능란하게 북방정책을 개최하였으며 삼전도 굴욕은 없었을 겁니다. 임경웅 장군도 청태종이 10km 지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요담이지만 사마이가 재관일교로 실각하였습니다. 사마이가 없는 이 나라는 풍전등화였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사마이를 등용하였고 사마이는 장으로 가서 원수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신성으로 직행하였습니다. 명달은 사마이가 장으로 가서 원수기를 받고 군사를 이끌고 신성으로 오려면 오래 걸릴 것이다. 태연하였습니다. 갑자기 이 나라 사마이 대군이 8일 만에 신성에 나타나 신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명달은 항복하여 증문을 당하였습니다. 수나라 별동대는 지쳤습니다. 고구려에 계속되는 공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수나라 별동대는 지금의 청천강 일대 살수에서 간신히 도착하였으나 수나 총병력 절반쯤이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최후의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수나라군은 고구려의 명공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였습니다. 수나라 별동대 지휘관 설세웅과 앙영공은 용감히 싸웠으나 전세를 역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30만 명 중 청천강에서 빠져나와 압록강에 도착한 장정은 겨우 2,7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2,700명도 하루 만에 살수해서 압록강까지 450리를 도망쳐 갔다고 합니다. 병자호령 때 청태종 기병이 하루에 250리가 체도했습니다. 울지문덕 장군을 넣어주자고 건한 유사랑은 처형당했으며 우중무는 감옥에 갇혔다가 합병으로 죽었습니다. 수양제 양공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제는 이후 3차, 4차 침공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나라 국력은 어느새 고갈되었으며 온 나라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양제는 강남의 강도에 있었으며 그 주변들에 의해 교살당하고 수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세계사적인 폭군 중 한 명인 수양제는 결국 죽고 수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